안녕하세요. 유상증자란 회사가 자본금을 확보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여러 수단으로 끌어올 수가 있는데요. 그 파이낸싱 하는 능력들이 각자 이제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기업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유상증자 하는 기업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 HLB는 삼자 배정이 아니라 주주 배정이죠. 그래서 뭐 삼자 배정으로 가져오는 기업도 있고, 뭐 채권 발행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상증자라는 것은 어쨌든 파이낸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가 돈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상증자라는 것은 성공 확률이 아무래도 이제 상승장에 좋겠죠. 왜냐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다 이제 돈을 넣으려고 할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시장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을 때, 그러니까 투심이 완전히 얼어붙었을 때는 유상증자가 성공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기사를 보면은 멈췄던 유상증자. 왜냐? 시장이 얼어붙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증시가 반등하자 재시동을 걸었다. 왜냐? 이제 시장의 투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뭐 임상을 위해서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이 다 제각각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제 빚을 갚기 위해 회사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어음들 있잖아요.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유상증자를 하고, 또 이제 투자를 위해서 회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시설 투자도 해야 되고, HLB 같은 경우 이제 임상시험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돈이 필요할 때 유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이제 거의 한 4조 정도 되는데 유상증자가 3천억대가 되죠. 3,391억 원 규모라고 하네요. 그래서 주주 배정으로 하게 되고요. 유상증자도 뭐 3자 배정이 있고 주주 배정이 있고 뭐 일반 공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유상증자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HLB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항공, 두산중공업도 대규모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점이 있죠. HLB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위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뭐 어렵다 그런 거는 아니었고, 임상 시험을 위해서 이제 뭐 회사가 이제 뭐 매출이 발생하고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돈이 없는 상태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지금 어려운 상태이죠. 두산중공업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돈을 이제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채 발행 등 외부 차입 여건이 쉽게 풀리지 않자 유동성 확보가 급한 기업들이 주식 발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라고 기사가 쓰고 있죠. 회사채에서 지금 유동성이 문제가 좀 있다는 것들은 그동안 기사들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회사채가 왜 얼어붙었냐? 이 회사에 채권을 사면은 망할 경우에 내가 돌려받지 못하니까 다들 몸을 사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채, CP 이런 것들을 뭐 중앙은행이 사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것들은 뭐 이건 제 생각이지만은 기업들과 뭐 연관이 있는, 그리고 로비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그 다음에 진짜로 우리 경제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 의식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CP, 뭐 회사채도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은 그만큼 시장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이제 회사채로는 힘들다 생각해서 유동성을 유상증자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HLB는 원래 이거 전에 이미 계획이 있었죠. 근데 여기 이 기사에 껴가지고 같이 있는 거고, 증자 대금 납입 예정일은 6월 5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제 유상증자 추진 기업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심택은 600억 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청약일이 4월 23일, 그래서 이미 끝난 상태. HLB는 5월 28일이고요.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은 6월 25일, 에이프로젠 제약도 6월 29일, AD 테크놀로지 7월, 대한항공 미정, 두산중공업 미정. 그래서 금액을 보면은 지금 제일 큰 게 대한항공이죠. 1조 원이고, 두산중공업도 크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HLB가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밝혀진 거는 대한항공 다음이 여기 HLB 있고요. HLB는 뭐 기존부터 계속 차곡차곡 잘 준비를 하고 있었었고, 그래서 같은 바이오 쪽에서도 꽤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얘기들을 보면은 이제 한동안 자금 조달에 애를 먹었던 기업들이 추가 유상증자 결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주요 이 얘기는
지금 HAB 같은 경우에는 좀 운이 좋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빠르죠. 5월 28일인데 지금 이제 증시하자 유상증자를 증시 반등하자 유상증자를 이제 진행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이 돈이라는 것도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리긴 했지만 그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면은 뒤에 늦게 하는 기업들은 그 성공하기 힘들겠죠. 아무래도 앞에서 이미 돈을 다 뽑아갔으니까 뭐 대한항공 뭐 이런 큰 그 뭐 3천억 이런 돈들을 기업이 다 앞에서 뽑아가면은 뒤에 이어서 하는 유상증자는 아무래도 조금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찍 하는 게 좋고 여기도 얘기들을 보면은 이제 유상증자 결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시라도 빨리 지금 자금을 조달하려고 기업들이 이제 준비를 할 테고요. 주요 자금 조달 방법이었던 전환사채 CB,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 투자 확보가 쉽지 않아 유상증자로 기존 발행물에 상한 자금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CB랑 PW는 그동안 투자자들을 모집을 했잖아요. 따로 뭐 주주 배정으로 하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요게도 이제 지금 투자자들이 다 투심이 죽은 거죠. 그래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거는 아무래도 주주 배정이겠죠. 그리고 일반 공모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상하장을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부진을 겪는 기업이 적지 않은 만큼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일찍 하는 기업들은 조금 안정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사는 관련 대기업 지원만 벌써 4.7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한항공 나와 있죠. 뭐 두산도 나와 있고 아시아나. 그래서 지원이 불가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는 역할 변화가 쉽지 않을 듯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돈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7조가 뭐냐? 대기업 회생 자금 지원 규모만 올해 들어서 4조 7천억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위주로 하려고 하지만 지금 대기업에 어쩔 수 없이 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가 망하면은 실업자들 엄청나게 생기고 그럴 테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4조 7천억 원이 지금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구조 조정보다 신성장 기업 지원에 주력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힘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위기는 두산중공업이 시발점이 됐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지난달이라고 한다면은 이 기사가 5월이니까 4월이겠죠. 4월에 유동성 위기를 갑작스럽게 알리면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지원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들도 아시아나항공 사고기로 했는데 HDC 현대산업개발이 딜 포기를 거론했죠. 그러니까 지금 1조 7천억대 정상화 자금 지원을 약속했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1조 2천억대 자금 지원을 고려 중이다. 이거를 봤을 때 지금 워런 버핏은 그 어제였나요? 그, 그 주주총회 했죠. 거기에서 이제 자기 항공주 다 팔았다, 다 손절쳤다라고 말을 했는데 한국의 이제 산업은행 어떻게도 이게 큰 기업이니까 이거를 살릴 수밖에 없어서 지금 돈을 더 넣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워런 버핏과 한국의 이 산업은행은 이제 반대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현실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신경 쓸 수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2017년 대우조선 해양 사태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때는 4조 2천억 원 그 추가 자금 지원 없다라고 했는데 2017년에 공적 자금이 7조 원을 넘어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 기업은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대마불사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우조선 해양 사태를 잘 해결하고 이제 신선장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 또 이번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역할을 맡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제 국제 결제은행 BIS 기준 총 자본 비율이 14%라는 건데요. 당국 규제 기준이 BIS 비율 10%를 고려하면 70조 원 가량 지원 여유는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BIS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인 겁니다. 그래서 산출 공식을 일단 먼저 보면은 자기자본 비율은 여기 자기자본 나누기 위험 가중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8% 정도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기준에 따라서 여기 위에 각국 은행의 어쩌고저쩌고해서 국제적 기준을 말했는데 위험 자산에 대하여 최소 8% 이상의
자기 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8% 이상이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즉 은행이 거래기업의 도산으로 부실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 위험에 빠져들게 될 경우 최소 8% 정도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낮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이제 지금 14%잖아요. 8%보다 위니까 한 10% 여유 있게 2% 남기고 하면은 이제 70조 원 정도 가량 지원 여유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지금 이 한도 내에서 다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